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말만 하고 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직을 걸어라. 어떻게 같은 현장에서 사람이 5명째 죽냐. 이거는 이렇게까지 하는 건 미필적 고의다. 살인 아니냐. 지금까지 사람 죽었을 땐 찍소리 안 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콱 집어서 뭐라고 하니까 야 이제 사과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고 사과하는 거야 지금? 빵 공장에서 사망한 그 20대 여성분 있죠? 남자친구랑 마지막으로 남긴 그 카톡 대화 있어요. 저녁에 뭐 해먹자 뭐 이러니 볼 때마다 막 주체할 수가 없어. 너무 슬프고 처참하고. 이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제 아주 따끔하게 질타를 했는데 일단은 이게 국무회의를 그냥 라이브로 중계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그렇죠.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네. 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근데 사실 저 국무회의 생중계는 이제 완전히 라이브는 아니었고 네. 이제 완전히 라이브로 가기 위한 약간의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회성이라고 한번 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좀 해보고 음. 모두 발언은 여전히 생중계로 가고 그리고 국무회의는 이제 녹화를 했다가 그걸 이제 공개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갔다가 괜찮으면 아예 라이브로 간다. 뭐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 같긴 하던데, 근데 이 국무회의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예. 특히 전진한 그 소장이라고 예전에 많이 들어봤는데. 투명 사회를 위한 뭐 정보 공개 뭐 하여튼 그런 네. 쪽 정보 공개 전문가 한 분 계십니다. 이제 그런 전진한 소장 같은 분들은 지속적으로 욕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국무회의가 행안부에 처음으로 공개가 한번 됐었거든요. 그걸 이렇게 보더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 장차관들이 했던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발언들은 뭐뭐뭐뭐 했음, 뭐뭐뭐 했음, 이게 왜 축약해서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여전히 되어 있는데 그거는 국회 속기록처럼 구체적으로 발언들을 좀 이렇게 하는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코멘트도 하기도 했던데 아무튼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그런 거였고 야 그리고 어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두 가지 저는 상징적인 장면을 봤거든요. 하나는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직을 걸어라. 진짜로 걸어라. 왜 그랬죠. 현장 점검 나가려 하니까 매주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왜 매주 나가냐. 매일 나가야지. 매일 나가라고 하고 그리고 진짜로 직을 걸어라. 이거 없애라. 그러니까 직을 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국무회의에서 저런 얘기들이 오가는구나. 뭐 그런 것도 알게 됐고 또 하나는 어제 환경부 장관하고 약간 이재명 대통령하고 논쟁 아닌 논쟁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좀 최동석 지금 말이 많았던 그 인사혁신처장이죠. 네.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얘기하다가 지금 좀 이따 얘기할 그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뭐 철학적 배경이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중간에 됐고 핵심만 하라고. 핵심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생생하게 비춰지는 게 그렇죠. 효용감을 주는 거죠. 그렇죠. 핵심만. 네, 말씀드린 순간 사형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영어 표현에 데드맨 워킹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를. 사형수가 이제 사형장 들어갈 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들어왔잖아. 대한뉴스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직결 처형. 데드맨 워킹입니다. 아니 사람을 죽이는데 소정의 절차라니요. 좀 더 지킬 바를 다 지켰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다 지킨 겁니다. 어휘력이 딸리는 사람들은 소정이 뭔 말인지 모릅니다. 자. 어제 얘기했던 그 이제 중요한 내용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근데 나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같은 현장에서 사람이 5명째 죽냐. 이거는 이렇게까지 하는 건 미필적 고의다. 살인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다 없애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거기 지적했던 게 그런 거예요. 원청에서 하청 가다 보니까 반은 그냥 중간에서 떼먹고 결국 줄일 수 있는 게 사람 인건비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 노동력 착취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그건 사실 우리 다 아는 거고 다 아는 거지. 대한민국 사는 사람은 요만큼이라도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었는데 막상 대통령이 그 얘기를 제대로 꺼내니까 막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게 너무 오금이 저렸을 거예요. 진짜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하나 해내기가 정말 어렵구나 사실은. 근데 저는 사실 너무 이게 그동안 역대 정부 들어서도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개혁 과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개혁 과제들이 너무 산적한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노동의제라고 잘 얘기하지 않고 일터의 안전
일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내가 일하거나 일을 하러 나가는 곳에서 일을 하러 갔다가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어떤 그런 게 진짜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안 움직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찍어 누르지 않으면 네. 아니 하다못해 내가 다니면서 침대 모서리에 발을 자꾸 찧어. 그럼 그거라도 그렇죠. 하다못해 스티로폼이라도 싸놓는 게 사람이고 그렇죠.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노력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막 엄청난 절차와 엄청난 출혈이 있는 일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고방식이 틀려먹은 거야.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목숨이잖아.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뭐 국회도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래도 만들어졌고 그렇죠. 시됐든 네. 그리고 이제 인상적인 장면이 나왔던 것들 중에서 이 중에서 실제로 그 형사처벌까지 가기 전에 과태료 처분 얼마나 나오는지 아는 사람 있냐고. 그렇죠. 없잖아. 없지. 그리고 본인도 모르신다고 이거 문제다. 그렇게 지적하고 또 본인도 이게 바로 잡아야겠다고 이런 부분들이 선행적으로 맞겠다는 거고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걱정은 아니고 아마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틀림없이 또 반발은 있을 겁니다. 반발해야 하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익숙한 삶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회 방식이라는 그렇지.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예를 들었던 원청에서 하청으로 간다는 얘기는 50%로 간다는 얘기는 그 50%를 뜯어먹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음. 박탈당하는 그리고 나랑 상황이 내기할래요? 되는 그 거거든요. 반발 어디서 나온지 나 알아요. 경제지에서 나옵니다. 뭐 경제는 이미 시작했어. 거봐! 몇 군데서 시작을 이미 시작을 했어요. 했고 100%야. 그리고 내란 과정에서 굉장히 조선중앙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던 동아일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조선중앙 저리 가라라. 개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반발로부터 네. 정부를 지금 상황에서는 지켜야 돼요. 음. 우리도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그렇지. 근데 변화가 필요하면 항상 중간에는 고통이 있기 마련이니까. 근데 근데 진짜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건 바꿔야지. 그럼요. 바꿔야죠. 근데 배현진은 미스 가락시장 됐대요? 뭔 소리야 갑자기. 아니 김문수가 미스 가락시장 시켜준다고 그랬잖아 배현진한테. 김문수가 대통령 안 됐잖아. 아 그렇구나. 미스 가락시장 못 된 거야? 안타깝게도 못 됐잖아. 자, 그래서 어제 그렇게 대통령이 하고 나니까 확실히 아까 거기 얼마 때나 참 싫은데 위에서 또 이렇게 해야 움직이기도 한다는 말이 7시간 만에 고개 사과했죠? 숙이고 현장 중지하겠다고. 나 근데 이게 더 열받는 거는 나 왜 그러는 사실은 거야? 더 열받아요. 그러니까 더 열받아. 지금까지 사람 죽었을 땐 찍소리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뭐 이 지랄 하다가 대통령이 콱 집어서 뭐라고 하니까 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사과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고 사과하는 거야 지금? 고용노 동부에서 이제 특별 감사 나가겠다고 현장 파견하겠다고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뜨거라 해서 이제 빨리 근데 그럼 고용노부에서 나가서 점검하기 전에 미리 5번째잖아. 그렇지. 사람이 5명이 죽었잖아. 이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5번째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올해 이제 4번째. 네 번째래요. 네 차례 발생해서 사망 사고만 4번째예요. 네. 번째도 어마어마한 거죠. 올해 4번째니까. 그러니까 다 사망 사고란 말이에요. 근데 어찌 됐든 이게 다 지금 포스코 ENC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왜 광명 그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여러분 이것도 포스코 ENC예요. 맞네. 그러니까 이게 사건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은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아니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진짜로 대통령하고 고용노동부가 이게 강력하게 어떤 조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포스코 ENC 차원에서 이게 나왔어야 될 조치죠. 근데 그럼요. 사실상 별 쌩 까고 있다가 네. 대통령이 세게 그것도 얘기를 하니까 네. 그제서야 7시간 만에 대표랑 임원이랑 다 나와가지고 사과하고 작업 중지 명령 내리고. 그나마 야 우리 다 나가서 사과해야 좀 모양이 나오겠지. 뭐 이런 잔대가리 굴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사람 죽을 땐 사과 안 하고 이 새끼들이고. 그리고 나는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뭐 만만하게 넘어가진 않겠지만 작업을 중지해? 잠깐만. 그럼 현장에 나갔을 때 점검을 할 때 네. 작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를 실제로는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얘들이 이래놓고 지금 또 싹 치우고 정리하기 시작하면 막상 이제 와서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못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수 있지. 이런 걱정부터도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제 대통령이 찝어서 얘기해 준 것도 그나마 마지막 기회를 준 그래. 거예요. 진짜 마지막 기회 준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구조를 가진 것들 정신 어. 차리라는 거고 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고 나서 저는 현장에서 그래도 조금씩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볼멘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 얘기는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였으니까. 그렇지. 네. 거기에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달라지게 만들어야죠. 네. 이거 하는데 진짜 이렇게 오래 걸릴 일입니까? 이거 하는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이 얘기 계속 나왔어요. 얘기 안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어차피 국힘 정권에서는 기대도 안 하고 그렇죠.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냐고요. 그 빵 공장에서 사망한 그 20대 여성분 있죠. 남자친구랑 마지막으로 남긴 그 카톡 대화 있어요. 저녁에 뭐 해먹자 뭐 이러니 볼 때마다 막 주체할 수가 없어. 너무 슬프고 처참하고. 빵공장 다이어트래. 빵공장 알바 해본 적 있어요? 아니? 나 빵공장 알바 20대 대학교 때 해봤는데 딱 나 같은 사이즈는 딱 보면 너 일로 와 밀가루 푸대 하루 종일 옮겨요. 쉬는 시간 없어. 빵공장 존나 더워. 그리고 더. 가면 이렇게 어깨에다 툭툭 하나씩 얹어줘. 그럼 여기서 메고 저기까지 가는 거야. 갈 때 내려놓고 다시 오는 거야. 컨베이어 벨트가 된 거야. 내가 인간 컨베이어 벨트가. 근데 건장한 20대 남자도 버티기 힘들어요. 그런 노동은. 근데 계속 밀가루 붓고 기계 돌리고 이거 하다가 사고 나서 사람 죽고 이게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에요. 이게 진짜로. 생각하면 눈물 나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네. 그런 현장들은 7, 80년대랑 크게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 별로 안 달라진 것 같아. 여전히 힘든 일에서 너무 힘들게 만들어져 있고 그걸 나아지게 만들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들이 있죠. 지금 우리 아까 이제 원청 하청 얘기를 하면서도 그게 고정 비용처럼 여겨지거든. 그렇죠. 그게 고정 비용이 되니까 다른 걸 못 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분들은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또 그거 아끼려면 결국에 인건비 아껴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가 저는 뭐 경제 전문가는 당연히 아닙니다만 묘하게 보면 줄일 수 있는 건 사람만 줄일 수 있게끔 구조가 돼 있어. 맞아. 그 구조를 바꿔야 돼. 그리고 그걸 못하면 되게 무능력한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구조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 아니고서는 이 변수라는 게 없게끔 희한하게 짜여 있거든요. 그 틀부터 바꿔야 사실은 기업들도 어찌 보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더 좋은 방법은 이제 이런 거 한번 사망 사고 일어날 때마다 이거 법적인 조차 때려 맞고 소비자들은 불매운동 때리고 이래가지고 그냥 기업이 공중분해돼 버리는 그런 일이 한번 벌어지고 나면 알아서 조심할 텐데. 그거 어제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잖아. 그렇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도 떨어지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말만 하고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들 차려야 돼요, 진짜로.